앓고 있는 질병이 없는데도 부정적인 정서로 인해 아픈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자율신경 장애라고 부르는데요. 특히 남성보다 여성이 발병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에 따라서 자녀들은 독립하고 생활에 변화가 생기면서 행복감을 잘 느끼지 못해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네요.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정서적으로 좀 힘든 어려운 중년 여성들을 위한 마을 기업을 오늘 함사세요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월 13일 수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시작합니다. 자, 먼저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경북일보 전재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준비한 소식은 뭔가요? 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이 대구 지역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은 모두 마무리하면서 총 12개 선거구 가운데 10개 선거구에서 후보가 선출된 상황입니다. 네. 나머지 두 곳은 국민의힘이 국민추천제를 통한 후보 선정을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일이 좀 어느 정도 걸릴 예정이고요. 이에 앞서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정당에서 대구 지역 후보자를 모두 내놓으면서 대부분 선거구에 대진표가 그려진 상황입니다. 네.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당과 제3지대 정당의 공천에 대한 이슈들이 있었는데 대구 선거구별 현황과 남은 변수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 우선 국민의힘에서 마지막으로 경선을 치른 지역이 대구 동구 군위을 선거구입니다. 네, 어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현역인 강대식 의원이 결선 끝에 최종 후보로 낙점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강 의원은 지난 7일과 8일 서호영, 우성진, 이재만, 조명희 예비 후보와 함께 1차 경선을 치렀고 높은 득표율을 얻어서 이재만 예비 후보와 함께 결선에 올랐습니다. 네. 예, 이어서 지난 10일과 11일 결선 투표를 거쳐서 최종 후보로 선출된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강대식 의원은 21대에 이어서 22대 총선을 통해서 재선 도전에 나서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향후 본선거에서는 야권 선거연합에 따라 대표 후보로 선출된 진보당 대구시당 위원장인 황순규 진보당 후보와 맞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군위와 선거구가 합쳐지기 전인 동구을 지역은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높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과 새진보연합의 첫 선거연합과 그동안의 논의로 후보가 된 황순규 후보의 지지세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중진 의원들이 본선에 오른 선거구들도 관심사입니다. 3개 선거구에서 6선, 4선 도전이 이루어지죠. 네, 해당 지역구는 수성구갑, 서구, 달서구, 을입니다. 우선 수성구갑 선거구에서는 주호영 국민의힘 후보가 6선 도전에 나서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상대 후보로는 민주당과 이제 녹색정의당 후보가 지금 현재 꼽히고 있는데 대구시당 위원장인 강민구 민주당 후보가 일찌감치 단수 공천을 받아서 본선행을 확정지었고요. 그리고 녹색정의당에서는 이제 김성현 전 수성구 의원이 어제 공식 출마 선언과 함께 선거전에 합류했습니다. 네. 주호영 후보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그동안 지역구에서 지지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강민구 민주당 후보도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삼선 수성구 의원 출신인 김성현 녹색정의당 후보도 고정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서 치열한 선거전에 나설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예. 서구에서는 3인 경선을 통해 가반 득표율을 획득하고 4선 도전에 나서게 된 김상훈 국민의힘 후보가 현재 개혁신당 소속인 서중현 후보와 맞대결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달서구 을에서는 단수 추천으로 본선에 오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구시의원을 지낸 민주당 김성태 후보와 선거를 치를 예정입니다. 자, 지난 총선 통계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물갈이 전망도 나왔었습니다만 네. 예, 중진 의원에 이어서도 생환한 현역 의원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앞서 동구 군위을 지역 외에도 본선에 오른 현역 의원들이 있죠. 네, 단수 추천으로 빠르게 본선행을 결정지은 추경호 달성군 의원을 비롯해서 3인 경선을 통해 가반 득표율을 얻은 김승수 북구을 의원 네. 그리고 2인 경선에서 승리해 재선 도전에 나서게 된 이인선 수성구을 의원 3명이 생환해서 총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우선 추경호 의원은 박형룡 민주당 후보와 본선거에서 맞붙게 된 상황이고요. 네. 김승수 의원은 신동환 민주당 후보와 개혁신당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공천을 받은 황영헌 후보 네.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가 탈당해서 현재 무소속으로 출마한 신유성 후보 등과 함께 선거를 치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수성구 을에서는 현역인 이인선 의원과 야권 재정당의 선거연합을 통해서 후보로 나선 오준호 새 진보연합 후보의 선거전이 예정된 상태인데 네.
네. 앞서 출마 선언한 조대원 개혁신당 예비후보와 박경철 무소속 후보까지 합류하면 최대 4파전으로 선거가 치러질 수 있습니다. 네, 생환했다 이런 말을 참 쓰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현역 의원 다수가 지금 살아남은 반면에 네. 공천장을 받지 못한 현역들도 있습니다. 달서구갑, 달서구병, 중남구 이렇게 세 곳이죠. 네, 달서구갑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알려진 유영하 변호사가 국민의힘으로부터 단수 공천을 받으면서 현역인 홍석준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가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예, 홍석준 의원은 공천 발표 당시 좀 반발에 나섰다가 최근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영하 변호사가 권태흥 민주당 후보와 맞대결을 펼칠 예정이고요. 달서구병에서는 현역인 김용판 의원이 고영진 전 대구시장과의 경선에서 패배해서 공천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 현역의 벽을 넘은 권 전 시장이 이제 향후 선거에서도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측이 많은 상황이고 상대 후보로는 야권 선거연합 합의에 따라 출마가 확정된 최영호 진보당 후보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달서구병 출마의 뜻을 밝힌 바가 있어서 네. 본 선거에서는 3파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앞서 3인 경선이 진행된 중남구에서는 도태우 변호사가 노승건 예비후보와 현역인 임병헌 의원을 제치고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5.18 민주화 운동 북한 개입설 과거 발언 논란으로 논란이 있어서 공관위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대로 가기로 했죠. 네, 그대로 예. 이제 공천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도태우 변호사가 중남구 후보로 나서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허소 민주당 후보가 어제 공천을 신청했고요. 공관위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무난히 공천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예비후보 등록 기간에 다른 정당 후보자가 없어서 국민의힘 후보와 민주당 후보의 양자 대결로 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네, 저 12곳 가운데 이제 10곳은 결정이 났고 확정이 됐고 선거가 한 달 채 남지 않았지만 이제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지역이 2곳이 있잖아요. 네, 국민의힘 국민추천제로 후보를 선출하기로 한 대구 동구 군이 갑이랑 그리고 북구갑 2곳입니다. 네. 예, 국민의힘이 지난 9일 기준 대구 지역 선거구 2곳을 포함한 5곳 선거구를 대상으로 국민추천제 후보자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예, 동구갑 지역 현역이었던 유성걸 의원과 북구갑 현역인 양금 의원을 비롯해서 앞서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들 또한 이번 국민추천제에 신청된 것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면접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최종 발표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자, 예비 후보로 등록한 후보들이 그동안 선거 활동을 벌여왔는데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국민추천제에 이제 반발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네, 사실 뭐 예비 후보들 모두가 당혹감을 좀 감추지 못했던 분위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동구 군의갑에서 활동한 예비 후보 가운데 임재화 예비 후보가 최근 공식적으로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 화두가 공정 공천인데 국민추천제라는 뜬금없는 제도로 시민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라면서 과거와 똑같은 국민의힘 끼리끼리 정치 혁신을 가장한 속임수 공천 등의 비판이 여전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예비 후보로 활동한 다른 후보들도 당의 결정에 불만이 좀 많은 분위기지만 심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말을 많이 아끼는 모양새고요. 동구 군의갑과 북구갑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면 동구 군의갑에서는 신효철 민주당 후보가 단수 공천을 봐서 나선 상태이기 때문에 양자 대결이 치러질 예정이고 북구갑은 정당이나 후보면서 눈에 띄는 대항마가 없는 상황이어서 아마 국민의힘 후보 공천을 받은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총선을 앞두고 대구의 선거구별 대진표 윤곽은 대부분 나온 상황인데 남은 기간 변수가 있을까요, 혹시? 네, 대구 모든 선거구의 후보자를 내놓기로 했던 우선 개혁신당에서 추가로 공천할 가능성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현재 국민추천제를 진행 중인 국민의힘의 공천 결과를 두고서도 반발이 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 정당들이 마지막까지 공천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종 공천 결과가 보수 강세 지역인 대구 선거에서의 마지막 변수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좀 우려되는 게 유권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변수는 아닌 게 그 국민의힘 경우 현역들이 대거 총선에 나서게 된 시스템 공천을 두고 비판이 나오니까 물갈이 비율을 높이는 식의 대응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개혁신당도 앞서 기대감을 유발한 만큼 혁신적인 공천이 없어서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판단할 시간이 너무 짧게 촉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북일보 전재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동성로를 온라인으로는 대체 불가능한 상권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배아현 리포터가 관련 소식 준비했죠. 네, 대구시는 이전과 달라진 대구의 중심지 동성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올해부터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프로젝트는 문화관광 활성화, 청년 문화 부흥, 골목경제와 상권 활성화, 도심 공간구조 개편 등 모두 4개 분야 총 13개 사업으로 구성됐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동성로는 196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의 패션과 문화를 선도했던 대구의 심장과도 같은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부도심들이 생겨나고 또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점차 활력을 잃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대구시에서는 대구의 심장, 동성로의 명예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르네상스라는 그 단어의 뜻처럼 혁신적이고 종합적인 변화를 통해서 다시 사람들이 찾아오고 머무르는 매력적인 동성로를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도심 캠퍼스타운 시범 사업을 지난 3월 6일 날 개관식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동성로에 있는 빈 공간들을 활용해서 청년들이 학업도 하면서 머물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진행될 프로젝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동성로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6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상권 활성화 사업, 그리고 관광특구 지정 사업, 또 228 기념공원을 리뉴얼하는 사업도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관주도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라 동성로 상인분들과 함께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의견들을 모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동성로가 서울의 홍대거리나 뉴욕의 타임스퀘어 같이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는데 그중에서도 청년들을 유입하는 데 좀 기대되는 사업이 있다면서요? 네,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4가지 분야 중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에서 버스킹 성지 조성 사업인데요. 청년예술가의 활동을 높이고 동성로에 청년을 유입시켜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의 열정과 끼로 동성로가 재미있고 상상력이 넘치는 공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데요. 네.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담당자도 만나봤습니다. 동성로 청년 버스킹 활성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단법인 인디공사 박전주임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대구의 중심가인 동성로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일환으로 펼쳐지는 사업이고요. 올해 사업 컨셉을 저희가 프리즘이라는 이제 과학적인 의미를 프리이즘이라는 이제 의미로 재해석을 해가지고 다양한 색을 가진 여러 주체들이 동성로 청년 버스킹을 통해서 이 동성로가 보다 자유로운 예술 활동이 이루어지는 문화예술의 성지로 만든다는 의미를 가지고 기획해보았습니다. 현재 참가팀들은 저희가 8월을 제외한 4월에서 11월까지 동성로 그 구 대백 앞인 28 아트스퀘어에서 매주 목요일에서 토요일 저녁 7시에서 9시 반까지 거리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고요. 총 60일간 거리 공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종 선발 이후에는 저희가 참여 예술가들 간의 워크숍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이 외에도 지역 대학교 음악 동아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오픈 캠퍼스라든지 청년예술가 포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오픈 마이크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성로 상점과 상인회들과도 협력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청년예술인과 시민, 그 다음에 상인이 같이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동성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높아지는데 주변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동성로 민관협의회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데요. 상인, 청년, 전문가, 유관기관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만큼 소통과 협업으로 진행하며 동성로 활성화에 대한 기대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프로젝트에 대해 시민들은 동성로의 놀거리와 즐길거리가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했는데요. 동성로 상인들의 이야기는 직접 들어보시죠. 동성로에서 주식당 운영하고 있는 김 사장입니다. 예전보다 상권이 많이 좀 죽긴 했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일단 공실이 많으니까 거리가 좀 휑한 느낌도 있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거고 동성로의 주변 상권이 여기 또 활성화 많이 됐죠. 그러니까 뭐 교동이라든지 뭐 종로라든지 삼덕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인데 네, 그렇죠. 청년이 없어요 대구에. 뭐 상인들을 도와주려 그러면 뭐 전기나 뭐 세금이나 이런 부분을 차라리 좀 해주는 게 낫지. 비현실적인 그런 거 말고 좀 도와줄 것 같으면 좀 정말 도움 될 만한 걸 해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거를. 이럴 때마다 세금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세금 제가 열심히 일해서 낸 세금 벌어서 낸 세금인데 그거 좀 잘 좀 좋은 데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경기도 전부 다 안 좋잖아요. 다 안 좋아요. 다 안 좋은데 모르겠어요. 제가 또 요 골목에 좀 오래 있었는데 저기 요 앞에 차들이 승용차도 안 들어오고 버스만 다니고 택시는 아침 10시까지만 운행할 수 있고 저녁 9시부터 또 운행할 수 있고 이러니까 통 여기는 버스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힘들어요. 장사가 다들.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또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아이까지 이 경기가 또 그래서 뭐 사람이 많이 다니고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많이 다니면 좋죠. 많이 다니면 좋죠. 뭐 이 활성화가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프로젝트를 통해 동성로에 청년이 접할 수 있는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아져 동성로가 시민과 관광객이 찾아오는 대표 명소, 활력이 넘치는 젊음의 거리가 되길 바랍니다. 네, 배아현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회적 가치와 공익을 실현하고 환경을 지키며 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서 더 나은 함께 사는 세상을 그려봅니다. 함사세요. 오늘은 대구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황희순 선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은 앞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중년 여성들을 위한 마을 기업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기업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오늘은 수성구의 취약계층 여성들을 위한 힐링 떡공방 마을기업 주식회사 콩쥐팥쥐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힐링 떡공방. 예. 그런데 이름이 콩쥐팥쥐인가요? 네, 맞습니다. 전래동화 콩쥐팥쥐 아닌가요? 네. 네,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네, 특별한 뭐 뜻이 있나요? 네, 이게 그 콩과 팥 한자어 알지자를 붙여서 콩을 알고 팥을 안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이름인데요. 예, 창업 당시에 주요 제품이 더치커피와 우리 전통 디저트인 떡이라서 커피를 의미하는 콩과 떡의 주재료인 팥을 잘 아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지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콩떡, 팥떡을 전문으로 하는 곳으로 알고 오는 손님들도 있다고 하십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콩쥐팥쥐를 창업한 2013년에는 커피와 떡을 함께 파는 것이 낯설었는데 최근에는 오란다, 약과 등 우리 전통 간식을 재해석한 디저트가 유행하고 또 전통 디저트 카페 프랜차이즈도 생기면서 요즘은 더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K 디저트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런데 단순히 전통 디저트 카페가 아니라 취약계층 여성들을 위한 곳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콩쥐팥쥐는 중년 여성들을 위한 힐링떡 공방이라는 이름으로 마을 기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빈둥지 증후군을 겪은 수성구의 중년 여성들이 자신들이 겪은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해보고자 시작한 것이 탄생의 계기가 됐습니다. 이 빈둥지 증후군은 자녀들이 성장해 독립하게 되었을 때 빈집에 남겨진 부모가 느끼는 쓸쓸한 감정을 가리키는 말을 뜻하는데요. 네. 물론 부모 모두 이런 감정을 느끼겠지만 양육에서 엄마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큰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증후군 자체가 의학용어나 질병은 아니지만 2020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빈둥지 증후군으로 인한 우울증이 인류를 괴롭힐 세계 2위의 질병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정도가 우울증 못지 않다는 거네요. 네. 특히 중년 여성의 경우 여성 호르몬 감소 등의 신체 변화에 따라 자율신경계 균형이 깨지면서 극심한 기분 변화를 보이면서 불안함과 우울감을 동시에 느끼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빈둥지 증후군을 겪을 경우 그 우울감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우울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당사자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본인을 위한 취미나 즐겁고 잘할 수 있는 활동, 소일거리를 찾으면서
부모가 아닌 나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예방과 극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콩쥐팥쥐도 같은 이유로 모여 이런 과정을 통해 자존감이 회복되면서 함께 빈둥지 증후군을 극복하게 됐는데요. 중년 여성들이 취미생활을 함께 하면서 경제적인 소득까지 창출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다른 빈둥지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 마을 기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이제 소득도 있지만, 소득을 얻는 것도 있지만 빈둥지 증후군에서 함께 이제 극복을 한 거네요. 맞습니다. 이분들이요. 자, 심적인 회복과 창업,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을 이겨낸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갱년기와 빈집 증후군으로 좀 힘이 들었었습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가 아닌 이승은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처음에는 좋아하는 더치커피를 내리고 만개떡을 만들고 조그마한 카페로 시작을 했었는데, 창업을 하고 나니까 떡이 유명해졌어요. 떡을 사러 오는 동네 주민들과의 교류와 공감으로 여태까지 했던 고민이 나만의 고민이 아니구나를 스스로 느끼고 치유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비슷한 처지의 엄마들이 모여서 마을 기업을 만들게 되었고요. 11년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콩쥐팥쥐는 더치커피의 원두 콩과 떡에 들어가는 팥을 잘 알고 한다는 뜻으로 콩을 알고 팥을 안다는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엄마인 우리가 만드는 떡은 더욱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상의 재료로 예쁘고 맛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직원 고용에 있어서도 경력 단절 여성들이나 청년 그리고 취약계층들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를 좀 생각해 보면 대구를 대표하는 디저트 브랜드가 좀 돼 보고 싶어요. 대전 성심당이나 뭐 경주 황남빵 이렇게 지역의 브랜드들이 좀 있는데, 우리 콩쥐팥쥐가 예쁘고 맛있는 디저트로 대구를 대표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그렇게 글로벌의 콩쥐팥쥐가 한번 되어 보고자 합니다. 빈둥지 증후군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일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뭐 글로벌 기업을 꿈꾸고 계시네요. 콩쥐팥쥐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네, 콩쥐팥쥐는 수익 사업은 떡을 비롯한 전과 강정 등 우리 전통 디저트와 음료를 만들어 판매하는 한 가지 사업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단골 고객이 많아서 맛이 조금만 변해도 알아차린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네, 그래서 기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만개떡으로 만든 떡 케이크, 그리고 국내산 콩과 팥으로 만든 액상차 등 다른 떡집과 차별화하기 위한 제품 개발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올해 2월 경북대 한방바이오융합진흥원에서 개최한 늘식 기반 스마트 푸드테크 창업 경진대회에서 장려상도 받았고요. 예. 이와 함께 마을 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위한 사업과 활동도 하고 있는데, 떡 만들기 수업, 그리고 학부모 마음 챙김 활동 지원, 청소년 진로 체험 교육 등 지역 주민을 위한 체험 및 교육 사업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네, 꾸준히 이제 제품도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를 위한 활동까지 하고 있는데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원동력은 역시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콩쥐팥쥐는 구성원 개개인의 역량이 곧 기업의 역량이라는 생각으로 대표님을 포함한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마케팅에 관심 있는 직원에게는 마케팅 컨설팅이나 관련 교육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바로 실무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하고요. 또 콩쥐팥쥐에 근무하면서 창업에 관심이 생긴 직원에게는 콩쥐팥쥐의 모든 레시피와 기술을 100%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이러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이야. 작년에 근무했던 한 청년이 독립 창업을 했는데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이렇게 대표님을 포함한 구성원들의 역량이 곧 콩쥐팥쥐를 움직이는 힘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역량과 더불어 또 따뜻한 마음이 큰 원동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따뜻한 곳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콩쥐팥쥐에서 떡 만든 일을 하고 있는 홍주희라고 합니다. 저는 2019년도 23살 때 일하기 지원센터에서 콩쥐팥쥐를 좋은 기업으로 소개받아서 일하게 되었어요. 다른 곳에서는 일을 빨리 배워야 돼갖고 적응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사장님하고 다른 선생님들이 제가 적응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일을 가르쳐주면서 기다려주셨어요. 떡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던 제가 떡 만든 공간에서는 제가 제일 최고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떡집 특성상 새벽에 일찍 일어나갖고 출근하는 게 조금 힘들지만 제가 만든 떡이 예쁘고 맛있다고 칭찬받았을 때가 제일 기쁘고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답례를 선물 받은 손님들이 다시 찾아와 갖고 사과 줬을 때가 진짜 기뻐요. 대표님이 언제나 공부하고 무엇이든 배우라고 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떡 제조 자격증에 도전해 보려고 해요. 필기는 자신 있는데 피그가 사실 조금 걱정인데 그래도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진정한 떡 전문가가 되어서 콩쥐팥쥐와 함께 성장하고 함께 행복해지려고 하고 있어요. 네, 콩쥐팥쥐와 함께 성장하고 함께 행복해지고 싶다는 말에서 정말 남다른 애착이 느껴지네요. 네. 예, 콩쥐팥쥐의 다음 목표는 뭔가요? 네,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혼자 아이를 돌보며 일을 하는 한부모 가정에서는 아이와 여행을 가는 게 참 어려운데 네. 콩쥐팥쥐에서 이런 한부모 가정을 위한 여행을 다 같이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사례가 대표님께서 콩쥐팥쥐를 한 이후로 가장 좋았던 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중년 여성들을 위한 힐링떡 공방으로 시작했지만 콩쥐팥쥐는 그 대상과 내용을 더 넓혀서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한 힐링 공간이 되는 것을 목표로 지금도 매일 새벽 떡을 빚고 있습니다. 네, 힐링떡 공방 콩쥐팥쥐. 예, 자꾸 콩쥐라고 발음하려고 하네요. 콩쥐팥쥐 많은 사람들을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그런 따뜻한 기업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길 바랍니다. 대구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황희순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12도에서 1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생생 매거진 오늘 수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